백만 IT 관리자를 위한 IT 관리자에 의한 전사팀 맞춤 인포테인먼트 방송 쌤팍의 전산쟁이 이야기 25회 전산쟁이도 피해갈 수 없는 사내 정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C 쌤팍 인사드립니다. 아이들에게는 가정의 달, 어린이날, 각종 행사 등으로 해피한 5월이었겠지만 직장인들에게는 보릿고개가 다름없는 5월달들을 다들 무사히 견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부산에 내려오시면서 나름 효자 코스프레 한다고 이래저래 왔다 갔다 했는데 허리가 휘청했습니다. 아주 5월달이 참 느껴지는 게 역시 돈 벌어야 효자 코스프레도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러려면 어쩌겠습니까? 이 딸랑딸랑한 통장 잔고와 할부로 지른 카드값을 되뇌이면서 회사에서 버티고 또 버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근본 주제를 뭘로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사에서 연차가 조금씩 되신 분이라면 자이든 타이든 이놈의 정치 노름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해서 피해갈 수가 없다면 한번 부딪혀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전산쟁이도 피해갈 수 없는 사내 정치라는 주제를 이번 회차에 메인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해서 이번 회차에는 처음 모시는 분인데 단연간 다방면의 산업군에서 온몸으로 사내 정치를 겪고 또 우리 전산쟁이 분들에게 깨알 같은 팁을 같이 공유할 이주영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처음 얼굴 한번 뵈면 본인 신상 털기 한번 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 팀장님 그 양력 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채용 컨설턴트 일을 처음에 하다가 이제 의약 외품, 화장품 제조 공장으로 넘어와서 OEM, ODM, 또 기타 영업을 배우고 한참 사드 터지기 전에 한국 화장품이 잘 나가서 재미를 많이 보는 와중에 이제 중국에 넘어갔죠. 중국에서 예, 화장품 사업을 본격적으로 방송 판매를 같이 하다가 사드의 직격탄을 맞고 한국에 와서 이제는 화장품 원료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업 쪽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대충? 영업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네. 참 시간이 빠르죠, 생각보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네네. 근데 영업 쪽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화장품 쪽에 많이 투신을 하신 것 같은데 그쪽이 또 저도 실제로 화장품 회사를 또 다녀보기도 했었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좀 되게 예민하고 까칠해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한다는 게 되게 녹록지는 않은데. 그렇죠. 여자분들이 일단은 되게 많고 세죠. 기본적으로 나잘란들이 많죠. 우리 맞아요. 나잘란이라고 하죠. 나잘란. 네.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은 게 예전에 사장품 회사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좋게 표현하면 아우라가 있는 분들도 있고 조금 그렇게 표현하면 좀 또라이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또 화장품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이제 그 거치리에도 되게 신경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쪽은. 그럼요.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다니는 거에 이제 먹고 들어가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죠. 거치리에 투자를 크게 하는 것도 있거니와 그 일반적인 기업과 다른 속성들도 많아가지고 다른 데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거를 여기서 했다가는 쓰레기가 되는 이런 좀 생각지도 않은 상황들이 좀 있어서 요런 좀 빡신 환경에서 이렇게 딴 것도 아니고 영업을 하셨다고 하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 상대하는 부분은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되게 익숙하시기도 하고 편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은? 네, 그렇죠. 네.
매일 만나는 게 저나 사람, 이 분야, 저 분야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음. 그런 거는 이제는 스트레스 받는 건 이제 안 받죠, 이제. 아, 이제는 약간 해탈한 느낌? 네네네. 아니, 뭐, 전산쟁이 분들도 보면, 우리도 전화는 정말 하루에도 골백통씩 받긴 하거든요. 네, 네네. 받긴 한데, 우리는 조금 결이 좀 다른 게, 주로 타 유관부서나 아니면은 뭐, 그 유저단에서 연락이 와서, 뭐, 이런 게 안 되니까, 이런 거 좀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보통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건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이 네네. 팀장님은 보면 쇼부가 전문이실 것 같은데. 보통 저희도 내부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처음 보는 번호가 많이 뜨죠, 전화기에. 어떻게 음, 소개받아서 왔다, 뭘 보고 전화했다, 그래서 사실 첫 통화로 사람을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입들이 사람 만나는 거 이제 한 번씩 힘들어 할 때가 오곤 하죠. 좀 두려움도 있잖아요, 크게. 그렇죠. 두려움 많죠. 아니, 보면은, 전화상으로는 세상 젠틀한데 이제 막상 만나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 세상은 넓고 또라이들은 많아가지고. 네, 아, 그래도 보면, 이제, 우리,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번 주제를, 이제, 전산쟁이도 피해갈 수 네, 없는 정치, 사내 정치 이야기라고 정한 게, 저도 이제, 전산쟁이 생활한 지가 이제 한 14년? 요렇게 회차 수로 1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조금 직군이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좋게 표현하면 이제 나름 직군이라 굳이 다른 다 부서와 뭐 이렇게 뭐 타 부서에 어떻게 보면 뭐 내부 영업을 하는 것처럼 막 의식적으로 친해져야 되고 뭐 정치 노름에도 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했었어요. 근데 네, 네.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아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게 필수가 음. 되더라고요. 그렇죠. 필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을 하면 제품을 가서 팔아오기만 하면 뚝딱 되는 걸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팔기까지 위해 또 생산팀이랑 발주, 생산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디자인 변경하면 디자인 부서랑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고 결제 음, 조건에 선입금을 100% 준다던가 이걸 말 결제라든가 또 경제 아, 얘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두루 친해야 제가 일하기가 좀 편한 거죠. 건건이 다 사람들이랑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네요. 그럼 그쪽도.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참 정치라는 게, 아, 필요할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또 안 하면 또 다치잖아요. 이게 뭐 예를 그럼요. 들어서 이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고객사에서, 지금 물건 발주할 건데, 물건 발주하는 데 있어서 니네들의 회사를 우리가 못 믿겠다. 못 네네, 믿겠으니, 뭐 금액을 예를 들어서 뭐 334, 아니면 네네, 반반,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전에는 그런 얘기 전혀 없다가 실제로 사인하기 직전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일비재하죠. 아, 그런데 비일비재. 저희 회사 결제 조건이 네. 이렇게 된다 음, 하면서 이제 사장님 핑계를 대는 거죠. 음, 처음에는 자기네가 아쉬우니까 이제 어느 회사나 이제 조그만 데는 이제 선입금인 경우가 많은데 선입금으로 가져가겠다 해놓고 우리가 구매를 하려는데 우리 사장님이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50%만 음. 드리겠다라고 바꾼 데가 엄청 많죠. 아하, 아하. 갑자기 말을 싹 바꿨다. 네네. 근데 이제 저가 보통 여기서 이제 그러면 제가 갑에서 을로 바뀌는 게, 음, 이 정도 해갖고, 요 정도 매출이 나와서, 이제 제품을 스탠바이 시켰는데, 결제 조건을 바꿔서, 우리 걸로만 이제 우겨가지고 백하면 내 실적이 빵이 되는 거고, 음. 안 해주시면,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 그런 거를 이제 유관부서랑 쇼부를 쳐야 되는 건데, 알겠지만 그렇죠. 특히 돈 만지는 부서 같은데, 재경부 같은 데는 되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네. 빡빡하잖아요. 그렇죠. 까탈스럽죠. 아, 그런 거를 참 매번 이렇게 부딪히고 이거 풀어나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겠어요. 그렇죠. 음, 매번 가서 협의하기가 쉽지 않죠. 음. 사람들을 다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참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풀어나가는 거의 포인트 중에도 하나인데, 네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사내 정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걸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다치더라고요. 그렇죠.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다치는 게 보면 저만 다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부서원이 있는 분들, 특히 뭐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팀원들한테도 이 여파가 직접적으로 좀 가서 좀 그 영향이 좀 이렇게 이런 정치 부분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것보다도 이런 걸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특정 직업의 진짜 연구직이나 실험군에서 본인이 정말 실험실에 골 박혀가지고 특허 쓸 거 아니면은 하셔야죠. 하긴 참 뭐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 어디를 가도 어느 회사를 가도 이 사내 정치의 그 사이즈가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없는 데는 아마 없겠죠. 없는 데는 거의 못 봤어요. 아니 지금 보시면은 특히 이제 거래 뭐 그 본인이 직접 근무하셨던 산업군도 뭐 여러 군데시기도 하지만 그 고객사들이 네네. 많잖아요. 그 고객사들 네네. 많이 방문해 보시면 회사마다 스타일이 좀 틀리고 뭐 느낌이 좀 다를 텐데 그런 좀 그 사내 정치가 유독 별나다 뭐 이런 데가 혹시 생각나는 그 거래처가 있으실까요? 많이 있죠. 보통 이제 사장, 뭐 부사장, 임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가족인 경우가 가족. 제가 생각할 때 더 심해요. 아, 가족 회사가 이제 되게 편하게 돌아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 사장님은 영업만 하시고 와이프 부사장님은 돈만 만지고 네, 뭐 아들은 그냥 뭐 출근만 찍고 뭐 요러면 편한데 되게 애매하게 이제 사장님 밑에 조카, 음, 외조카, 음. 사돈의 팔촌 뭐 이렇게 있으면 조금 그것도 이제 힘싸움이 많이 있죠. 또 가족 회사, 요거는 생각을 못했네.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이런 정치를 하는 거가 인간 본성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한 수십억, 수백억 뭐 빵빵하게 무한정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특히 뭐 자리로 보면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네, 올라갈 수 있는 기회, 내지는 무슨 프로젝트를 따올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되게 한정적인 게 서로 경쟁을 통해서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정치 활동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필수 불가결할 수밖에 없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회사를 가도 똑같이 사람 사는 거 비슷해서 다 정치 노름 있고, 더하면 더했지 덜한 데는 크게 없는 것 같더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죠. 사장님 혼자 있고 격리 하나 있는 데서도 그 격리가 눈치 안 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긴 그것도 일종의 정치네. 일종의 정치네. 네. 근데 보면 우리 전산쟁이 입장에서는 전산쟁이 때문에 정치가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사내 정치를 하려면. 왜냐하면 아, 이 팀장이 느낌에는 회사 내 뭐 전산팀, 뭐 IT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어떻게 나오세요? 컴퓨터 고쳐주는 사람. 겉봐 그렇다니까. 네, 그러면 오케이 그 업무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고 이미지로 네네. 봤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막 활동적일 것 같고 메스로머는 좀 말 걸기 힘들죠. 까칠하고. 네. 까칠하다는 느낌. 네, 일단 안 돼요부터 나오니까 뭘 음, 해도. 그러니까 영업사원은 처음에 배울 때는 일단 된다고 해. 아, 그래서 저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해. 또 혹은 뭐 다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상황, 하여튼 영업사원한테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치. 네, 일단은 계약을 해야 되니까 던져야지 일단. 일단 뭘 팔아야 되니까 이제 음, A라는 물건을 못 줘도 된다고 하고 잘 돌려서 B를 팔면 되니까 그런 게 음, 매출인데 이제 IT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단 안 돼. 그런 이미지가 크다. 네네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히키코모리 느낌도 있대. 그 아, 네. 방에서 안 나올 것 같고 머리 기르고 막 이렇게 골방 처박혀가지고 막 있을 그런 느낌? 그래 많은 장치를 달고 다니시죠.
이제 시계, 뭐 핸드폰은 기본인데 이제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을 이제 몸에 많이 진짜. 걸치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많이. 이게 진짜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편견. 선입견이고 편견인데, 물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아닌 분들이 더 많거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혹시 이런 부분도 약간 자연스럽게 오히려 반전을 이용해서 좀, 네, 사내 정치를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그 IT의 뭐 저기 쌤팍은 아마 이럴 거야.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이번에 프로젝트 하자고 했을 때, 이거 뭐 그쪽 IT에서 조금 일 좀 해달라고 하면 아마 뭐 별거 없이 크게 해줄 거야. 그냥 좀 까칠하긴 해도 적당히 어르고 달래고 하면 까칠한 부분만 풀어주면 아마 우리 거 잘 해줄 거야. 뭐 이런 선입견? 이런 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나이스하게, 쿨하게. 다 쿨하게, 돼요. 하고. 합시다. 일단 우리 회사 뭐 저기 뭐 화장품 파는 회사잖아요. 그럼 네네. 그 화장품 팔게 해줘야지. 우리가 뭐 별거 해줄게요. 없는 거 아니에요. 뭐든. 아니 뭐 안 되는 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일단은 가야죠. 만약 이렇게 하면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만약에 하면? 아, 너무 좋죠. 바로 음. 이제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니? 나보다 위면 형님이고 아는 동생이고 하자 그러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선입견을 깼을 때 그런 이미지에 대한 각인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좀 방송 듣는 쉐어더 IT 회원분들이나 우리 청취자분들 보면,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더 이거를 훅 질러버리면, 생각보다 뭐랄까, 효과가 더 배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좋긴 한데 아마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셔서 아니, 그게 선입견이니까 일평생 그렇게 안 산 사람들 많다니까요, 진짜. 그게 있어요. 사람이 이제 업무나 직무 이런 뭐 그런 걸 떠나서 네. 그 조직에서 되게 한없이 착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시죠. 막 야근도 막 남의 야근까지 해주면서 막 착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하루는 이제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짜증을 확 내.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보니 뭐 네 가지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IT 분들 막 되게 까칠하다고 선입견을 갖잖아요. 선입견을. 그래서 안 돼 하다가 막 밤에 이제 너무 막 일 큰 게 터졌어. 근데 그분이 쓱 오셔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안 되는데 같이 야근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10시까지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런 식 인식이 되는 거죠. 제가 알고 보면 착해. 그러니까 츤데레 느낌으로 가라. 츤데레 느낌도 네.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우리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지금 이 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미 정해져 있다면, 일단 받아들이고, 일단 한 수 받아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전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미지 쇄신을 좀 꾀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대충 지금 뭐 앞전에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한 것처럼, 뭐 정치라는 거는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사내 정치라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 하우투를 생각하면 사실 이게 좀 막막하거든요. 어디서부터 좀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약간 이 팀장님이 약간 어드바이스가 살짝 필요해서. 제가 그 전산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파악하는 거보다는 그냥 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영업 직구는 사실 이직이 잦잖아요. 그쵸. 새로운 조직을 또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할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사실 한 이틀, 3일만 다녀봐도 누가 목소리를 크게 내고 누가 이제 소위 예를 들어서 이제 까부는지 누가 실제적인 이제 결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 빨리 나오죠. 대가리가 누군지 확인해봐라. 그리고 네네네. 실세가 누군지 확인해봐라.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지금 돌아가는 구성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고 가야 될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네요. 네네. 누가 묵묵하게 야근만 하고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티도 안 나서 인사고과 못 받는지, 쟤는 노는데도 승진 빨리빨리 되는지, 네, 뭐 그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사실 뭐 사내 게시판에도 올려놓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딱 뭐야, 그 예전에 드래곤볼 보면 싸우기 전에 스카우터를 딱 눈에다 끼고 난 다음에 얘 상대방이 얼마나 전투력이 얼마다 이런 게 딱 나오는 걸 알아야 대응하기 좋은 건 알겠는데, 네네네. 근데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속속 이렇게 좀 취하는 방법이나 스킬 같은 거가 참 우리가 그런 게 힘들거든. 아, 보통 근데 어느 조직을 가면, 친절하다던가, 소위 말하는 촉새같이 여러 말을 계속하는, 떠벌리기 좀, 스피커들이 있죠, 이렇게 스피커들이. 예, 그 친구들은 이제 제일 빨리 친해져야 됩니다. 일단 스피커를 먼저 공략을 해라.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많이 얘기해 주거든요. 대충 사이즈가 나오고. 일단은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 스피커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보고, 그 사람들이랑, 뭔가 좀, 말문을 좀 틔워봐라. 그거부터가 네네. 포인트다. 네네. 근데 보면, 오케이. 그 스피커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하도 떠드니까, 눈에 어렵지 않게 띄일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띄고 난 다음에, 띄인 걸 봤어. 네네. 띄인 걸 봤으면 이 사람이랑 이제 진짜 실질적인 그런 관계를 좀 맺어야 되잖아요. 스피커랑요? 그쵸. 얘기를 뭘 들어야 되니까. 갑자기 스피커는, 미친놈처럼 와가지고 스피커 떠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스피커들의 떠드는 심리는, 일종의 관종이거든요. 아하. 정보를 알고 있다. 나 대단하지. 나 이렇게 알고 있다. 있잖아요. 먼저 접근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지 말고 말 한마디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래요? 살짝 네. 긁어줘라. 네네네. 그 친구가 뭐 담배를 피러 나간다든지 이럴 때 음. 점심을 먹을 때 뭐 옆자리를 앉는다든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긴 뭐 사람 친해지는 거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쵸? 그쵸. 방법은 뭐 다 똑같죠. 그럼 일단은 스피커를 체크를 해야 되겠네. 네네네. 하긴 그런 거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뭐 이직을 한 4번 정도, 지금 회사까지 하면 4번 정도를 한 건데, 조직을 옮기고 난 다음에 뭘 알아야, 굴러가는 이 느낌을 알아야지 제가 대응하는 그런, 와꾸가 나오는데. 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인서팀이랑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인사팀밖에 몰라. 왜냐면 나랑 면접 보고 그렇죠. 이력서 받은 데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밖에 네네.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인사팀에 약간 스피커 역할을 하는 애가 있으면 편하죠. 떨어지는 고급 정보들이 좀 네네. 솔찬히 네. 있었고,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게 참 괜찮은 게, 사실 술자리를 가지면 좋은데, 술자리라는 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좀 친분이 쌓이고 난 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거니와, 그렇죠. 요즘은 또 그거를 좀 이렇게 회피하잖아요. 사람들이 술 한 잔 네. 먹고 이러는 거를. 그래서 점심에 이렇게 그냥 내가 밥값 한번 내고 같이 뭐 적당히 뭐 맛있는 데 가가지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네. 점심시간이 제일 좋고, 물론 뭐 내가 이직을 해서 그 회사에서 뭐 환영회를 해준다는 그런 회식이 잡히면 좋겠지만, 또 그런 게 없는 회사거나 뭐 여건상 되게 뭐 3개월이 넘어간다던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쵸. 네, 그래서 뭐 인사팀 말씀하셨는데, 인사팀 또 제가 여러 개 다녀본 결과, 인사팀 친구들이 또 인사라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까리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쵸. 인사팀 좀 접근하는 게 이게 좀 양날의 검이에요. 이 똑같아. 이게 군대 있을 때도 보면, 인사계원 친구들 보면 휴가, 외출, 외박, 요거에 대한 군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독점적으로 케어하기 때문에 인사계랑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게 자기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똑같네. 쉽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외박이나 외출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인사계 쪽한테 항상 그 조공을 많이 맞췄던 것 같긴 해. 그때 저희는 사전차장이라고. 근데 이사팀이 근데 CEO랑 직접적으로 그 직보를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또 이제 뒤통수 치는 애들이 많거든요. 친해졌다고 해서. 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네. 네네. A를 우리가 하고 얘기했는데 사장한테 이제 B로 말한다던가 이런 친구들이 또 인사팀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그게 되게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하긴 보면, 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왜, 점심시간이 진짜 효과도 좋고, 뭐 서로 부담도 적고 한 게, 그런 거 보면, 왜, 워렌 버핏, 그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그 할아버지잖아요. 네네네. 그 보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뉴스 보면,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이번 연도에는 워렌 버핏과의 점심시간이 경매가가 얼마에 낙찰됐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많죠. 영화에도 한번 나왔죠. 음, 돈이라는 영화에서. 아,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왔었어요? 돈이라는 영화, 영화에서? 돈인가, 뭐, 그, IMF 혹시 영화 있잖아요. 저기 뭐지? 저기 김혜수 나왔던 것 같은데, 국가부도의 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 맞네, 맞네. 거기서, 거기서 자기 이제 성공한 다음에 나중에 자기랑 점심 먹으려면 500만 원이고, 뭐 저녁 먹으려면 1000만 원이고, 막 이런 거. 맞네, 맞네. 그런 거네. 네. 진짜 뭐, 나름대로, 뭐, 그 사람들이, 뭐 회사 내에서 하는 사람들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점심가 뭐 한 뭐 2, 3만 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아까워하지 말고, 이런 걸 조금 활용해두면 그 배에 배로는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점심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전 진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IT 하시는 분들의 편견은 그 가성비를 많이 따진단 말이에요. 가성비? 네. 근데 그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성능에 대한 가성비를 따지는데 예. 이제 이런 인간관계라든지 눈에 안 보이는 모형적인 가성비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제 편견일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일부 그런 게 우리가 있긴 있어요. 약간 우리는 퍼포먼스에 좀 집착하는 게 있거든. 또 쟤랑 뭐하러 친해져? 뭐 나랑 업무도 다른데 막 요런 게 좀 있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네요. 그리고 먹는 거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제 다른 회차에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저는 예전에 항상 제 책상에 깨물면 와인이 이렇게 나오는 좀 맛있는 좀 비싼 초콜릿을 몇 개 좀 놔뒀었어요. 네네네. 그런 거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직을 하면 잔뜩 사놔요. 사탕, 껌 이런 것들을 사놓고 네. 일단은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저한테 뭘 알려주러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전산에 대해서 우리 회사 시스템이 이렇다던가 뭐 인사 계약서를 쓴다던가 아니면 격리 직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올 때마다 이제 하나씩 주는 거죠. 껌이든. 하긴 그게 별거 아닌데 그게 좀 이렇게 그거만한 것도 없어요. 또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아니 진짜로 그렇게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면 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 기분이라는 게 당이 떨어지면 되게 이렇게 처지잖아요. 힘도 들고. 그렇죠. 민감해지죠. 저는 그래서 주로 예전에 이제 결제 받고 할 때 많이 썼던 시간대는 이제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그때 시간이 점심 식사는 했으니까 뭐 배가 엄청 고프고 막 요런 때는 아닌데 좀 입은 궁금하고 막 요럴 때거든요. 그럴 때 투척을 딱 이렇게 해주면 뭐 윗분들 같은 경우는 결제도 시원시원하게 잘 나고 그리고 뭐 좀 까칠하게 굴던 이제 재경부 직원도 시원하게 그 자금 집행해주고 뭐 요런 경험이 많아서 별거 아니니까 그런 자기 책상에 뭐 초콜릿이나 사탕, 뭐 껌, 뭐 하여튼 기타 등등 소소하게 즐길 그런 간식거리들 있잖아요. 그런 거 챙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꼭 해외에서 지인들이 그런 차 같은 거 사다 주잖아요. 중국 갔다 오면 많이 사오죠. 예. 네.
근데 사실 처음에 한번 뜯고 버려지는 게 되게 많아요. 안 먹거나. 그쵸, 그쵸, 그쵸. 차가 이제 유통기한이 있어서 사실 뭐 뜯으면 바로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일찍 출근하거든요. 9시 출근 시간이면 뭐 한 8시나 7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해요. 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좀 처리하고, 직원들이 이제 우르르 출근하기 시작하면 할 거 하고 이제 나가는 스타일인데, 중소기업들 특징이 그렇듯이 이제 임원들이 일찍 출근하십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그쵸. 이제 나이 드시면은 아침잠이 없어지셔가지고. 네, 할 것도 없고 그러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거의 저랑 둘이 있어요, 사무실에. 다른 아, 식이 됐든, 다른 층에, 같은 층에 뭐 다른 방이 됐든. 근데 음, 보통 알잖아요, 출근한지를. 그쵸,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인사를 하잖아요. 제가 보통 저보다 빨리 오세요. 제가 7시 아, 반에 가. 그러면 뭐뭐 이사님 안녕하세요. 뭐, 출근했는데, 왜? 그러고 앉으면 되게 적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무슨 뭐, 사극에 나오는 뭐, 배신자처럼 막 거기서 주저리 거기서 막 그런 사내 정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왜 사내에서 탕비실에 있는 흔한 차나 커피 믹스 말고, 음, 어차피 집에서 안 먹잖아요. 음. 그걸 한 잔 드려요. 그냥 들이대요. 자연스럽고 좋다. 네. 차 드릴까요? 아침이니까 차 한 잔 드릴까요? 뭐, 싫어하는 사람이 단언컨대 없거든요. 네. 맞죠. 주고 제일 포인트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제발 음, 거기서 날씨가 어떠느니 뭐 친해지려고 괜히 앞에서 왔다 갔다 티나게 하지 마라. 네. 그냥 주고 나와요. 그게 딱 두 번만 되면 호감으로 바뀝니다. 음, 아니, 맞아. 사람 친해지고 사람한테 이미지 바뀌는 거, 그런 거 순식간이어서 조금씩 하면, 그게 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게 그렇죠. 해서 바뀌는 것 같아, 사실 보면. 내가 받는 입장이면 그런 애가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뭐 능력을 떠나서. 맞아, 맞아.